아마 플러그만 간다고 하면 한 15만 원 나올 거예요. 이제 플러그 가격에 공임해갖고 뭐 좀 비싸다 그러면 20만 원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15만 원 정도가 평균일 것 같습니다. 근데 보통 플러그 갈면서 에어 필터 한번 갈기 때문에 에어 필터 뭐 직접 갈면은 보통 대부분 센터들이 이제 사제를 쓰기 때문에 에어 필터가 정품이 뭐 아직 나오곤 있는데 홈코에서 7만 원입니다. 직접 갈아도 7만 원이고 뭐 센터 가서 갈면 기름통 떼내고 갈아야 되니까 뭐 공임 얼마라도 줘서 해야 되니까 도 10만 원 들 거고 사제 같은 경우는 중국산인데 한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밖에 안 해요. 그래서 그거를 뭐 플러그랑 같이 센터에서 간다. 그러면은 이왕 기름통 깐 김에 보통 간다 하면은 2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플러그 직접 갈고 뭐 에어필터 중국산 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냥 NGK 일반을 쓰면은 한 5만 원대면 다 플러그 4개랑 에어필터를 갈 것이고 이리듐을 갈게 되면 뭐 플러그 4개 6만 원이랑 에어필터에서 한 7만 원대 7, 8만 원 사이에서 이제 갈게 되겠네요. 음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그러니까 엔진 이력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최대한 잡소리 없는 것.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너무 엔진 소리가 괜찮다 생각을 했음에 하고 그래도 믿음을 좀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한 중고 엔진 뭐 달려 있는 장착해서 잘 타고 있는 중고 엔진이 하루 아침에 아내가 다 작살이 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건 100%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최대한 잡소리는 없어야겠죠. 일단은 그리고 캬브도 만약에 센터에 맡겨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. 왜냐면 이미 캬브의 상태가 문제 있고 뭐 보통적으로 이제 가서 캬브 청소 한번 하시고 벗김 잡아서 한번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중고라고 생각 이게 매물이 나왔다 하면 만약에 뭐 캬브를 깠는데 다이어 프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가장 중요합니다.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하지만 근데 다이어 프렘이 문제가 있으면 또 그걸 구하기도 국내에서 멀쩡한 거 구하기도 지금은 요즘엔 좀 어려워요. 어 그래서 이왕이면 잡혀 있는 거는 일단 문제가 없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동조가 돼 있고 문제가 없는 캡을 손 본 거를 사시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. 가격이 좀 더 나가더라도. 그래서 뭐 플러그 갈고 그 다음에 뭐 에어필터는 뭐 크게 당장 중요한 건 아니고 플러그 갈았단 이력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엔진 잣소리 그 다음에 캬브 세척과 동조 이게 사진이 있고 그리고 시동을 걸어 봐줬을 때 냉간시 시동을 걸어 봐주든 열간시 시동을 걸어 봐주든 둘 다 중요하지만 시동을 걸어 봐줬을 때 RPM 일정하고 잘 올라가고 버벅이지 않는 그런 증상이 있는 중고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모품들이에요. 이제 앞쇼바가 보통 터지면요, 니데나하고 이제 더스트 실을 갈게 되는데, 그게 이제 부속값이 한 4만 원. 근데 이제 이거는 가급적이면 자가 정비를 추천하지 않습니다. 전용 공구를 쓰는 게 좋고요. 전용 공구를 쓰지 않으면 튜브나 아우터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안전과도 직결이 돼 있죠. 그래서 이제 앞쇼바 터진 거 이런 것들은 뭐 그거는 감안해서 사오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막상 외관 말고 정말 통째로 오버홀 하기 위해서 튜브하고 아우터를 딱 깠는데 뭐 드라이브로 쑤신 자국이 있다든가 뭐 말도 안 되는 증상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쇼바를 또 구해야 됩니다. 뭐 근데 그런 것까지 저렴한 중고에 사오면서 뭐 이리저리 따지긴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엔진 잡소리 없고 캬브 동조된 거 세척하고 동조된 거 플러그 정도 간 거 이 정도 갈고 주행 시 문제가 없는 거 그런 것 매물이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야 일단은 타고 다니면서 정이라도 안 떨어지고 입고가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. 아주 큰 돈이 안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산발이가 좀 휘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은근히 많아요. 대부분 국내에서 센터들이 고칠 때는 비쌉니다. 일단 설사 이게 순정이 부품이 현재 혼다 코리아에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요. 이 엔진 여기 우측에 엔진 그 제네레이터가 들어있는 엔진 오일을 붓는 이 껍데기 여기까지
그냥 껍데기, 딸랑 껍데기 하나가 지금 아직 재고가 조금 남아 있는데 새 제품이 이게 38만 원이에요 현재. 당연히 이런 건 중고 씁니다. 저 같아도 중고 쓸 거고요. 근데 이제 산발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나라 현실은 수리를 할 때 산발이 집에 보내서 전문 집에서 보내서 재생을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와서 재생한 걸 다시 끼게 되죠. 근데 뭐 그것도 잘 하시는 분들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. 다만 이왕이면 어 저것도 이제 산발이 가려 그러면은 쇼바 내리고 이지저리 공임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쇼바 한번 터질 때는 산발이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쇼바도 나중에 또 상태 까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쪽에서도 돈이 프론트 쪽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앞에 여기 이제 앞 캘리퍼 양쪽 앞쪽은 두 개가 달려 있으니까 캘리퍼가 아니라 디스크 상태 그 다음에 디스크도 되게 비싸요. 순정은 단종이 됐고 사제도 좋은 게 나오는데 꽤 비쌉니다. 그리고 이제 이쪽 캘리퍼 같은 경우는 뭐 재생을 하거나 이런 순정도 괜찮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대부분 새 거를 구하진 못하고 이제 가격들이 나가니까 참고로 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 CBR 400에 시동을 걸 때 거는 세로모터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50에서 7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. 엄청 비싸요. 세로모터는 이 반대쪽에 이쪽 쪽에 존재를 합니다. 근데 이제 그거 하나가 50만 원, 70만 원이면 어우 저도 못 갈죠. 그래서 대부분 혼다 부품들의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세로 모터가 고장 나기보다는 그 전에 셀 모터 끝에 달려 있는 톱니바퀴인 브러쉬가 보통 먼저 나가서 이제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거죠. 맞물리지가 않으니까. 그래서 이게 또 혼다의 앞에 셀 브러쉬만 또 팔아요. 혼다는 장점이 좋은 게 그런 파츠들을 분리를 잘 팔기도 하고 또 그런 게 하나하나 품번이 다 달려 있어서 주문하기가 좀 수월합니다. 그래서 그리고 뭐 셀모터가 정말 나가면 그거는 중고로 웬만하면 1억이나 뭐 한국에서 보통 구하는 편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라디에이터 부분. 라디에이터를 이게 알리에서 시키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여태까지 알리에서 라디에이터 사신 경우 치고 어, 안 터지는 걸 못 봤어요. 그것도 오래 써서 안 터지는 게 아니라 얼마 안 쓰지도 않고도 터집니다. 그러면 괜히 또 공임이 들거나 또 까게 돼요. 그러니까 새 거라고 물론 알리는 새 거지만 품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. 그리고 이미 날라올 때부터 뭐 파손 우려도 많고요.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돈을 들이시더라도 라디에이터를 갈아야 될 경우에는 꼭 한국에서는 멀쩡한 녹 없는 것까지 못 구해요. 녹이 좀 있어도 써도 상관없겠다 싶으시면 한국에서 좀 그나마 깨끗한 걸 구하셔도 되고 녹이 없고 정말 깨끗한 걸 어느 정도는 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돈을 좀 들이시더라도 이제 일본 옥션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 받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도 보통 고장나는 경우가 많아요. 고장나면 보통 증상들이 뭐 RPM은 안 올라가는 상태입니다. 뭐라든가 아니면은 바늘에 희마리가 없어서 뭐 약간 팔랑팔랑 거립니다. 뭐 이런 것들은 계기판 바꾸면 되니까 상관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소기아 체인 쪽 이쪽도 저는 대소기아 순정 정품으로 부품값만 35만 원 정도 줬고요. 그다음에 체인은 일제 V8 체인을 추천받아 쓰고 있어요. 정말 안 늘어나고 정말 오래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체인이 늘어나거나 자주 쪼여야 되거나 뭐 그런 일이 없어요. 그냥 정말 철저하게 뭐 세차 같은 거 하고 비 맞고 하면 말라있지 않게만 루브칠을 좀 해주고 그러면 됩니다. 그리고 뭐 리어 캘리퍼, 리어 디스크, 그다음에 뭐 매니폴더, 머플러, 뭐 각종 나사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는 안 돼요. 그냥 그런 것들은 어쨌든간 좀 갈면 되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국내에 있는 것 중에 앞휠, 뒤휠 해서 이제 휠 쪽 밸런스가 잘 맞는 중고는 거의 드물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100% 이게 휠
밸런스를 이게 도색을 하기 전에 재생집에 맡겨서 한번 재생을 한 거라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완전 무빵 멀쩡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휠까지 일본에서 사진 못했어요. 뭐 일본에서는 진짜 상태 좋고 정말 멀쩡한 휠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은근히 낙찰은 잘 안 됩니다. 왜냐면 이제 워낙 비싸고 휠 자체 하나가 보통 25,000엔 정도 합니다. 갖고 오려면 40만 원 넘어갈 거예요. 무게도 있기 때문에 두 짝을 갖고 온다 앞뒤. 그러면 100만 원 돈이 거의 되죠. 프론트 쪽 쇼바 쪽도 뭐 산발이랑 해서 정말 멀쩡한 거 괜찮은 거 낙찰 받으시면 보통 쇼바만 3만엔 그 다음에 뭐 이리저리 좀 하면은 5만엔까지도 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돈이 전반적으로 많이 들 수가 있죠. 그래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돈이 들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어요. 뭐 휠 쪽이 나중에 뭐 좀 타이어 갈다 보니까 너무 먹은 데도 많고 재생을 해야 될 정도다. 아니면 뭐 사다가 보면은 제일 많이 또 문제가 뭐냐면 휠 베어링을 많이 안 가세요. 보통 타이어 갈거나 할 때 베어링 같이 갈아주면 베어링 엄청 싸거든요. 정품이라도 뭐 14,000원 정도로 알고 있고 뭐 일제도 있고 아니면은 베어링이라는 게 호환되는 것만 써도 되기 때문에 3,000원짜리도 있어요. 근데 베어링을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. 저도 좀 이해는 안 가요. 휠 갈 때, 아니, 휠 한번 뺄 일이 있을 때, 타이어를 정말 그렇게까지 안 가는 건지, 베어링이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, 이게 털리기 때문에, 뭐, 타이어를 안 갈아도 굳이 공임이 들더라도 빼서 휠 베어링 갈아야 되는데, 휠 베어링 안 간 중고가 많다는 건, 화석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유명해요, 좀. 이상하게 휠 베어링 안 간 중고가 참 많다라는 소문이 좀 많습니다. 근데 이렇게 그런 것들은 지금 다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긴 한데, 이렇듯이 끝이 없어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, 이 화석은 배선이 멀쩡한 게 거의 없습니다. 99%입니다, 거의. 400일 떠나서 하다못해 지금 오늘 같이 갔다 온 천알날 친구도 배선만큼은 제가 보니까 일단 전체를 다 까보진 않았는데, 뭐 아마 조만간 이제 카울 가리를 할 거라. 근데 배선이 손든 흔적이 많아요. 더군다나 이 402 배선은 단종이 됐고 단종 직전 가격이 배선이 36만 원이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센터들은 그리고 소비자들은 웬만하면 그 36만 원 주고 배선을 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배선이 노후화가 뭐 된 상태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짜집어 놓죠. 뭐 어떤 상태는 그리고 수축 튜브만 써서 이제 그 배선을 꼬아갖고 수축 튜브만 쓴 경우에는 이게 1년도 안 돼서 그 수축 튜브를 까보거나 절연 테이프를 까보시면 이미 사가 있어요. 그러면 쇼트가 나거나 아니면 접점이 안 됩니다. 그럼 전기가 안 흐르는 거죠. 그래서 납땜이 차라리 제일 낫습니다. 저는 납땜도 싫어갖고 웬만하면은 커넥터를 찝어서 커넥터 방식으로 깔끔하게 해요. 그래야 이제 깔끔도 하고 뭐 부식도 없고 납땜질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 하고 저도 지금 이거는 배선은 앞쪽은 특별히 건든 게 없는 좀 상태 좋은 걸 그나마 구해서 배선을 올로 한번 깔았어요. 그 전에는 저도 엄청나게 많이 제가 이제 더 이상 손 안 대겠다고 한 상태인 날 이 엔진을 얹으면서 리스토어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뭐 캬브도 수없이 깠고 별의별 증상도 많이 겪고 버큐움도 한 6번 잡고 배선은 진짜 수없이 까고 수없이 입고 막 그랬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배선을 새로 얹었는데 새 건 아니고 새 거는 아직 1호에서도 나온 걸 본 적은 없어요. 저는 그리고 배선은 뒤쪽만 리어 쪽만 조금 좀 짧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레귤레이터가 이쪽에 있는데 레귤레이터 쪽 가는 쪽이 보통 많이 이제 부식이 돼 있거나 그런데 그쪽은 자주 발견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쪽 카울은 조금 가끔씩 떼보시는 게 좋아요. 한 뭐 몇 개월에 한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